수원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파트 새로운 원가관리회계 274페이지 1번서부터 문제진도 좀 나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대한 도입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일단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ABC 원가 계산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기존에 개별 원가 계산하실 때 제조간접비 계산하시잖아요. 배부율 계산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 계산 방법의 발전 형태예요.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발전 형태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앞에서 할 때는 제조간접비를 이게 뭐 전기세인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수도세인지 이런 거를 나누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다 간접비들 다 합쳐가지고 뭐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다 합쳐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정해서 그 하나의 배부 기준 뭐 예를 들어 노무비면 노무비 뭐 기존 원가면 기존 원가 이런 걸로 하나의 배부 기준을 정해서 제조간접비를 제품으로 배부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기세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는 량만큼만 내야 되는 건데 혹은 수도세 같은 경우 수도를 쓰는 량만큼만 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노무비로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기본 원가로 계산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시면은 제조간접비에 대한 계산이 올바르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원가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한 이제 계산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예전에는 이제 그거를 왜 못 썼냐면은 어 예전에 이제 뭐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꼬꼬마 때 한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20년 전이면 1, 2학년 때가 아니죠. 한참 더 전이구나. 한 25년 전 저 해서 그때 이제 꼬꼬마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뭐 그때 한창 보급됐던 게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86, 386 막 이런 거 나왔을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가 계산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장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는 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합쳐서 썼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알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건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으라고 얘기를 들어 드린 건데 그거보다 더 이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이 조금 힘들었다라면은 현재는 컴퓨터가 너무 보편화돼 있고 하다못해 우리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컴퓨터죠. 그래서 원가 계산이 용이해졌다. 그래서 현재는 제조간접비를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활동원가 기준이라는 걸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배경이에요. 기본 배경. 그래서 1번 바로 가볼게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제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1번.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서 제조 환경의 변화로 단일 배부 기준에 의한 배부 기준을 하나만 잡게 되면은 원가를 왜곡할 수 있다. 오케이, 제가 지금 드렸던 얘기 중에 있었죠. 다음 2번. 제조 간접비의 비중이 늘어났어요. 그러고 반면 직접 노동 투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노동 투입량은 감소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원가 배부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2번 틀렸고요.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현재는 이제 공장에 가셔서도 물론 공장 나름이겠지만 공장에 기계 장치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예전에는 공장에 수작업하는 이제 인력들이 많았다라면은 요즘은 공장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감시하는 직원 정도의 이제 인원량이 필요하고 뭐 진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건 수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량이 이제 늘어남으로써 노동은 줄어들게 되고 다음에 기계 장치나 이런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간접비들은 늘어나게 됐어요.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조간접비 비중이 증가하고 노동비가 감소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늘어난 만큼 원가를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다른 원가 계산 방법이 필요하게 됐다가 맞는 얘기십니다. 다음 3번. 그럼 나머지 말은 맞겠죠?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최근에는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제품 설계, 마케팅 등도
물건을 생산하는데 원가로서 포함을 해야 물건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 조금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도록 요구가 되었다. 오케이, 맞는 얘기. 4번 컴퓨터 통합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거 아까 얘기 드렸죠? 제조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와 관련 원가를 수집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오케이. 되셨죠? 자, 다음. 그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챙겨 놓을게. 최근에는 3번 문제에서 제조 원가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제품 설계, 마케팅도 있으시죠? 그래서 활동 원가 기준은 서비스업에도 사용이 가능해요. 되셨죠? 옆에 보시면 제가 적어 놨거든요. 제조업, 서비스업 둘 다 사용 가능하다. 다음 아래 갑니다. 2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조업도만을 사용해서 원가를 배분한다. 아니에요. 각자 발생하는 원가에 활동으로 가요. 활동. 그러니까 뭐 부품 수가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검사 횟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기세 이제 측정량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사용 시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이제 계산하시기 나름입니다. 측정하시기 나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개별원가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종합원가하고도 사용되실 수 있어요. 개별원가든 종합원가든 어디든 제조간접 비기는 다 나옵니다. 3번 활동원가 기준 계산은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직접 원가만을 제품에 배부한다. 아니죠. 제가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증가함으로써 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답항에 3번 틀리셨고 정확한 얘기는 제조간접비를 각 활동별로 세분화해서 계산을 함으로써 원래 추적할 수 없던 간접비였는데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계산을 하는 거를 우리가 활동기준원가라고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답안에 가는 거 4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아래 3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기술이 발전으로써 원가 측정 비용이 크게 감소했다. 아까 제가 이거 처리 기술 감소하는 거 컴퓨터 얘기해드렸죠. 2번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제조업체가 활동기준원가를 적용할 경우에 도움이 된다. 오케이. 다품종이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물건이 많으시니까 원가가 세분화적으로 계산이 되면은 품종별로 원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되실 거라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셨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라면은 당연히 원가가 왜곡되겠죠. 라면 만드는 원가랑 빵 만드는 원가랑 배부 기준을 똑같이 한다. 그럼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생산되는 제품이 다른데 배부 기준이 같다? 그럼 당연히 부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각자 물건을 만들 때마다 제조간접비별로 따로따로 세분화해 주게 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케이. 3번 제품의 다양성이 증가되면서 개별 제품의 작업에 직접 추적이 어려운 원가 비중이 증가하시는 게 맞겠죠.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아까 제가 그랬었죠. 간접비가 이제 늘어나게 됐다고. 그래서 추적이 어려운 원가는 늘어난 거예요. 되셨죠? 다음 4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은 활동을 원가 대상 중심으로 삼아 활동의 원가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활동기준원가. 이를 토대로 다른 원가에 계산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가 계산 시스템이다. 오케이. 자, 아래 내려갈게요. 4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배부 기준으로 재무적 측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재무적 측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재무적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금액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품질 검사 활동 죄송해요. 품질 검사에 들어가는 제조간접비다. 그러면은 검사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자, 다음 또 갈게요. 버벅이네요, 열심히. 버퍼링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해요. 되셨죠? 품질 검사 활동이라면은 검사 횟수 등으로서 이제 제조간접비를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니까 재무적 측정치는 아니시거든요. 다음 2번 제품뿐만 아니라 고객 등의 다양한 원가 대상의 원가 계산 및 분석이 가능하다. 오케이. 아까 제가 다양하게 발생되는 제조간접비별로 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있었냐면은 제품이 다양화가 됐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2번 맞고 3번
제조원가뿐만 아니라 아까 이거 있었죠? 연구 개발, 설계, 마케팅, 유통, 고객 서비스, 서비스나 이런 것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활동 분석을 실시하여 활동을 단위 수준, 배치 수준, 품질 유지, 다시 제품 유지, 품질 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위 수준, 다음에 묶음 수준, 이 묶음이라는 걸 영어로 바꾸시면 배치예요, 배치. 되셨죠? 다음에 제품 유지, 설비 유지요, 설비 유지.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다음 아래 5번. 요런 건 이제 단순 암기 문제. 활동원가 기준에 대한 절차로 올바르게나 이런 것은 첫 번째 활동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각자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어디에 인과관계로서 발생하는지 각자 이제 먼저 분석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활동 분석. 그러고 나서 각 활동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각 활동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해주셔야 되고요. 되셨죠? 1번, 2번. 자, 그러고 원가 동인 배부율을 이제 배부율을 이제 계산하실 때 사용할 원가 동인을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별로 원가 동인에 대한 결정을 한다. 3번. 다음 그리고 배부율 계산을 한다. 4번. 다음에 원가 계산을 한다. 5번. 답안에 가시는 거 B, E, D, C, A. 답안에 가는 거 2번. 괜찮으시죠? 자, 아래 갈게요. 자, 6번. 다음의 활동을 그 수준에 따라 구분할 경우 성격이 다른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구매 주문, 작업 준비, 재료 처리. 자, 활동별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작업 준비 여기 있죠. 구매 있죠. 다음에 처리 활동 있으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묶음 수준이에요. 쉽게 이게 뭐냐면은 구매 주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외부에서 사업자가 이제 편의점 같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편의점에 가끔 가시면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트럭 이렇게 와가지고 GS나 이런 편의점 보시면 이렇게 트럭 와가지고 물건 내려서 편의점에다 이제 물건 보내주는 이런 트럭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물건을 뭐 보통 이제 한두 개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박스 단위로 되셨어요? 뭐 음료수 하나 여기 있어요. 이거 파세요. 이게 아니라 그 음료수가 들어온 다음 박스 단위로 들어와서 그 박스를 뜯어서 각자 개별 제품으로 판매하는 이런 활동이시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묶음 단위로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묶음 단위로서.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묶음 수준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괜찮으시죠? 답안에 가시는 거 공장관리 4번. 묶음 수준 아니니까. 다음에 공장관리 같은 경우는 설비 유지 활동이에요. 되셨죠? 다음 아래 계속합니다. 자, 7번 가볼게요. 7번.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원가에 비해서 다양한 원가 동인 요소를 고려한다. 오케이. 그래서 원가 요소를 세분화적으로 나눠서 더 정확하게 계산한다. 전통원가보다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맞고요. 2번 활동 및 활동원가 분석을 통하여 원가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세분화적으로 되시면 당연히 정확할 거고 다음에 당연히 통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고요. 이거는 3번 활동기준원가 계산 제도는 전통적 원가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 원가 왜곡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적정한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었죠. 세분화적으로 하시면 좀 더 정확하다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 4번이시겠죠. 활동원가 기준 계산 제도는 전통적인 개별원가 계산이나 종합원가 계산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아니에요. 되셨어요? 전통적인 원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 원가, 표준 원가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틀리셨습니다.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셨죠? 기존에 하시던 개별 원가 계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제조간접비 배부를 조금 더 정확하게 되셨어요? 세분화적으로 나눠주는 것뿐이지 이거를 뭐 아예 별개의 원가 시스템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다음 아래 8번 갑니다.
다음 중 활동기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활동은 분석이 가능하나 고객의 서비스 등의 원가 대상에 대해서는 활동 분석이 불가능한 B 틀렸죠. 아까 제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설정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1번 틀리셨고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2번 각 활동별로 적절한 배부 기준을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기 때문에 종전의 제품별로 추적이 불가능하던 제조간접비도 개별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직접 원가로 인식되어 원가 계산이 보다 정확해진다. 오케이. 이 얘기는 제가 방금 앞에서 문제 풀면서 아까 3번인가 2번인가 할 때 제가 비슷한 말로 읽어드렸어요. 3번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통해 산출된 정보는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관리에게 의사결정의 성과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다.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원가를 소비를 더 낭비했다, 절약했다 이 계산이 되시겠죠. 그럼 이제 성과평가나 관리회계 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그러고 4번 활동 분석과 원가 동인의 파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요거는 앞에 제가 상호배법 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부분별 원가 계산할 때 세분화되고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시면은 당연히 정확해지는 건 맞는데 시간은 당연히 오래 걸려요. 되셨어요? 앞에 이제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배법보다 상호배법이 더 정확하죠. 근데 더 어렵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더 오래 걸리게 계산을 해야 되고.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맞습니다. 됐죠? 다음 아래 계속 가볼게요. 9번 3일은 다음과 같은 활동기준원가 계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X9년 20단위가 생산이 됐대요. 각 단위에는 10개의 부품과 5개의 기계시간이 소요된다. 완성된 단위당 직접 재료비는 5만원이다. 다른 모든 원가는 가공원가로 분류된다. 자, 9월에 생산된 제품 20단위의 총 제조원가는 얼마일까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활동원가 계산은 앞에 제가 제조간접비 발전 형태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간접비 계산식이랑 동일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요 계산식이 있기는 한데 원래는 이게 맞거든요.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에 제조간접비에 대한 계산을 저렇게 안 썼어요. 그래서 앞에 것처럼 서버를 탈게요. 되셨죠? 자, 그럼 창을 살짝 새로 열고 앞에 것처럼 서버를 탈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빵빵법 총액 다음에 배부율 다음에 곱하기 빵빵법을 하시게 되면은 배부액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원래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산식이 맞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실 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조간접비 계산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오시면은 본인이 익숙하신 계산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문제가 빠를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배부 기준당 단위당 가공원가라는 말 있죠. 그게 배부율인 거예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기계 활동이 따로 있고 됐죠? 그래서 기계 활동의 배부율이 지금 얼마냐면 400. 괜찮으시죠? 다음에 조립 활동이 따로 있고 조립 활동의 배부율이 10,000. 다음에 검사 활동이 따로 있는데 검사 활동의 배부율이 5,000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게 빵빵법이 활동원가 계산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이제 배부 기준을 한번 보게 되면은 각 단위에 그럼 물건을 한 개 만드는데 부품이 10개가 들어간대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품 수로 하시는 건 조립 활동이시죠. 그래서 조립 활동의 빵빵법에 들어가시는 건 부품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품 수. 그래서 조립 활동에 곱하기 물건 한 개 만드는데 부품이 10개가 들어갑니다. 가 돼서 조립 활동의 단위당 한 개 만드는데 10개라 그랬으니까 단위당 가공원가 제조간접비는 10만원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가공원가랑 제조간접비랑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조간접비는 가공원가에 포함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계산하시기는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을 때려 넣는 것보다 원래 개념에다가 익숙하게 입히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기계활동 같은 경우는 기계 사용 시간이래요. 그래서 각 단위 하나를 만드는데 기계 시간은 5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면 빵빵법에 들어가시는 기계활동은 곱하기 5 하시면은 물건 1개 만드시는데 들어가시는 제조간접비는 2,000원 되셨죠? 다음 그러고 아래 완성 단위수가 있죠? 그럼 물건 1개 만드는데 5,000원이란 얘기죠, 지금. 완성 단위수니까. 그래서 5,000원은 물건을 1개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5,000원입니다. 가 되시는 거고, 이거를 다 더하시게 되면은 그게 물건 1개당 한 단위당 되셨죠? 제조간접비가 돼서 2,000원, 10만원, 5,000원이 돼서 10만 7,000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물어본 건 뭘 물었냐면 총 제조원가. 근데 몇 개 생산할 때? 20개 생산할 때. 그래서 모든 원가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부 가공원가다. 가공원가다. 근데 뭐 하나 있다 그랬냐면 재료비 하나 따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단위당 재료비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재료비 5만원을 더해주게 되면은 이게 15만 7천원일 텐데 요게 단위당 총 제조원가 되셨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20단이라 그랬으니까 20를 곱해주게 되면은 들어가시는 총 제조원가는 314만원. 답안에 가는 거 3번. 괜찮으시죠?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자, 다음 아래 갑니다.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빵빵법 총액은 배부율 곱하기 빵빵법은 배부액 됐죠? 자, 다음 아래 10번 갈게요. 자, 10번 3일은 제품 A와 제품 B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 납품된다. 3일은 합리적인 가격 설정을 목적으로 주요 활동별로 분석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집계하였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동별로 집계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활동별 제조간접비죠. 위에는 단위당 제조간접비였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얘는 배부율이었던 건데 되셨죠? 아래 거 같은 경우는 활동별 제조간접비니까 요게 각자 활동별로 제조간접비 총액이란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각자 활동별로 제조간접비를 따로따로 배부율부터 해서 배부액까지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 제품 A의 생산량은 1000단위인데 제품 A의 원가동인이 286, 다음에 작업시간은 3060, 재료 처리 횟수가 100회일 때 활동기준원가 계산을 해서 계산한 제품 A의 총 제조간접비는 얼마일까요?가 있네요. 되셨죠? 그럼 A의 원가 동인이 나왔죠? 뭐 위에 것처럼 제품 20단위의 총 제조원가가 아니라 그냥 A 거를 계산을 하래요. 됐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를 쭉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되셨죠? 그래서 제품 A를 총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 동인 횟수가 286회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1000단위를 굳이 안 곱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총 들어가진 횟수들이 지금 나왔으니까, 혹은 시간들이. 자, 마저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시는 게 작업 준비부터. 자, 그래 제조간접비가 얼마였냐면 32만 5천원 되셨죠? 32만 5천원 바로바로 쭉쭉 갈게요. 자, 총 원가 동인 총액은 빵빵법 총액은 650회. 그러면 나눠보게 되면은 배부율은 500,
곱하기 제품 A를 총 생산하는 데 들어간 지금 준비 횟수죠. 준비 횟수는 286회. 그래서 286 곱해 주시면요. 143,000원. 다음 그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기계 작업 되셨죠? 자, 그래서 활동별 제조간접비 총액이 637,500원 나누기 기계 작업 시간인데 총 기계 작업 시간이 12,750시간. 자, 그러고 그 중에서 제품 A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기계 작업 시간은 3,060시간이죠. 자, 그럼 여기서 배부율 계산을 일단 하고, 자, 그러면은 배부율이 50 곱하기 자 3,060시간. 자, 그래서 153,000원. 다음에 재료 처리. 자, 그럼 재료 처리에 제조간접비 총액은 8만원. 다음에 재료 처리 횟수인데 총 재료 처리 횟수가 200회. 다음에 제품 A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이제 총 재료 처리 횟수는 100회죠. 그러면은 8만원 나누기 200 하면 배부율은 400 곱하기 총 재료 처리 횟수는 곱하기 100 해서 들어가는 제조간접비는 4만원 되셨죠? 그리고 제품 A를 총 생산하는 데 들어간 이제 횟수, 시간, 횟수를 곱해 주시면요. 들어가시는 총 제조간접비가 되시겠죠. 그래서 4만원에 153,000원에 143,000원을 더해 주게 되면은 나오는 원가는 336,000원. 답안에 가시는 거 2번. 됐죠? 자, 마지막 문제 가볼게요. 자, 11번. 3일은 2000X 1년에 제품 A를 1000개, 제품 B를 8000개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간접비는 15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각 제품의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는 아래와 같이 발생한다. A의 총 제조원가는 얼마일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여기 있는 게 제조간접비. 되셨죠? 그럼 제조간접비 가지고 A 제품에 들어가는 거 계산을 하셔야 되고, 괜찮으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A 제품의 총 제조원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A 제품에 들어가는 재료비와 노무비까지 더해줘야 되셨어요? 1000개 만드시는데 지금 50만원, 34만원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요거까지 더해줘야 지금 총 제조원가가 되시겠죠.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계산부터 구매주문 총 제조간접비 구매주문께 60만원 있대요. 나누기 다음에 빵빵법 총액이죠. 그럼 얘는 주문 횟수인데 주문 횟수가 총 300회가 있대요. 300회. 그래서 60만원 나누기 300 하시면요. 배부율은 2000 곱하기 자, 그리고 A 제품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건 A 제품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 제품의 주문 횟수는 100회.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은 제조간접비 20만원. 다음에 제품 검사. 자, 그럼 90만원 있죠? 자, 90만원 나누기. 자, 그러고 얘는 지금 검사 시간인데 총 검사 시간이 2000시간 하시면요. 배부율은 450. 자, 다음에 A 제품에 들어가는 검사 시간은 800시간이래요. 자, 800. 자, 그럼 제조간접비는 36만원 되셨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은 56만원이죠? 거기에 이렇게 두 개 더한 거에 직접 재료비 50만원 더해주고 아래 내려와서 직접 노무비 34만원까지 더해야 돼요. 그래서 50만원, 34만원, 20만원, 36만원 더하시면요. 제조간접비는 140만원이 되십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답안에 가는 거 4번. 자, 그럼 뒤에서 또 문제풀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